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가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소방수 두 분, 송유 매니저,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늘 갖고 오신 섹터들을 제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섹터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반도체 다음 주도 가요? 우리가 가져온 섹터는 별론데 반도체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저는 시청자 네네. 맞춰가야 되니까. 일단 뭐 예. 오늘 수급을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에 9,100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대부분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섹터에만 좀 약간 강한 수급이 몰렸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려 14개월 연속 적자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어제죠, 지금 이제 미국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나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실은 5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6월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포트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래 쉬었던 만큼 매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외국인이 한 9천억 샀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천억, 3천억 이렇게 각각 찍혀가지고 역시 계속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반도체 다음 주에도 갈 것 같은지. 네, 일단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직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 분들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채널에서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바보다. 네, 약간 그런 내용들 좀 자극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 바본가 봐요. 그 정도로 보기엔 좀 그렇고요. 예. 다만 지금 사실 반도체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진세미카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까지도 올라온 상태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뒤늦게 또 타시면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조정 나와서 바로 또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분명히 올해 말 내년까지 볼 때는 담아갈 수 있는 시점인 건 아직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체 자금을 풀베팅하면 절대 안 된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고점에 있는 것들은 좀 피하시고 이왕이면 저가권에서 다시 전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저항선까지 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 특별히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끝났다라고 해서 실적을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실적 시즌이 또 시작입니다. 지금 2분기 이제 끝나가잖아요.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실적 시즌은 거의 1년 내내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시각을 일단 2분기 또는 적자가 빨리 개선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 위주로 반도체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분할로 천천히 또는 매달 적립식으로 담아가신다면 내년까지 쭉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딱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 짧게만 들어볼게요. 사실 요거는 크게 하실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잘 짚자. 요게 다잖아요. 그렇죠? 이미 답변은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상 지금 최근에나 좀 이렇게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 그 앞전까지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전부였는데요. 일단 다음 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연휴도 있고 거래일 자체가 짧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전략 우리가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내적으로 꾸준하게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한 2달 정도 계속 코스피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무난한 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악재가 꾸준하게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의 부채 협상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거래일도 짧지만 무난한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다음 주 전략. 일단은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올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특별히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어제 좀 나오긴 했었지만 그게 크게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고 전고점까지. 그래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철저하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종목을 베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가벼운 종목들을 사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특별히 제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보다 보면 2분기 실적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잘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 2분기 실적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상향 조정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제가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되 단기 실적,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하반기까지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에 복덕이님께서 반도체 화요일에 신규 매수는 막차 타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상투인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뭐 시작인지 막차인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두 분의 네이버 밴드 뭐 이런 데 가면은 따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실제로 잘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의 지난주 섹터 결과는 어땠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방위산업과 풍력 3%에선 4% 내외로 상승을 했네요. 일단 방위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은 뭐 이런 거 누리호 이런 것도 쌌는데 네.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 게 누리호는 사실 이번 주에 일정은 있었지만 그게 예. 투자 포인트 없었어요, 사실 종목에. 아이, 그래도 다 같이 또 위로 쏘는 건데 뭐.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좀 아쉬운 너무 부분들이 좋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거의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 우주항공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보면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위산업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포인트를 맞춘 거거든요. 수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산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게 이제 계속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좀 내려온 상태인데 아직 손절가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좋다.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1만 5천 원이거든요. 예. 1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접근 안 하신 분들도 천천히 지금 일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쯤에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대로 손절가. 10만 1천 원으로 제시를 10만 해드리도록 1,000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풍력 쪽에서는 SK 오션 플랜트 갖고 오셨고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투자도 시작되지만은 2, 3분기부터는 대만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는 라운드 3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무엇보다도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미국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주로 성장할 회사다. 이렇게 좀 관점을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점 부근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약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역시나 다음 주도 4거래일밖에 없지만 오히려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이번 주에는 뭐를 가져오셨는지 다음 주에 뭐가 갈 것 같은지 두 분의 헬프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분의 자동차와 화장품. 사실 근데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관심이 없다는 것도 그게 잘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자동차. 일단 뭐 포인트만 짧게만 들어보자면
자동차는 이제 매일마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 실적 좋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부분, 지금 자동차는 좀 약간 우리가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옆에서 의심 많으신데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다. 화장품은요? 돈 잘 벌고 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최근에 연고점 찍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사실 화장품주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예. 일단 중국 시장이 엄청 막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중소형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실적만 봐도 1분기 때 최대 실적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었고 그거와 이제 연동돼서 주가도 지금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뭐 한한령이 다시 뭐 타이트해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섞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손초님, 이즈케이님, 딸기님, 본인님, 저희가 이제 PT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댓글들 그리고 별점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먼저 들어볼까요? 자동차? 뭐 저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동차 먼저 가죠,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 그러면 자동차도 사실 섹터가 엄청 세부 섹터가 많아가지고 한번 PT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PT 들어보죠. 네, 지금 안 좋은 말씀만 계속 들으셨던 것 같은데 자동차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약간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수출 추이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고요. 지금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 현황이 나와져 있는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약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출 금액이 나와져 있고 그 밑에 친환경차 판매량, 수출량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시기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내연기관차랑 친환경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최근에는 기사가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친환경차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친환경차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1월부터 4월까지고 이거는 이제 5월입니다. 5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무엇보다도 4월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고 5월에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섹터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났는데 자, 주요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한 5개 정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 5개 회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과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앞전에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얼마나 올랐냐면은 지금 이제 전년과 대비해서 무려 4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약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부품주들도 같이 판매량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뒤집어졌죠. 오히려 자동차 판매량 늘었고 신차 대기 개월수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부터는 자동차 부품주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부, 완성차 유관기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의 협력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한 수치가 나와져 있는 기사인데 자동차 부품 수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연 800억 달러를 넘긴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들은요.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판매량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자동차 관련주 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진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모터 케이블, 뭐 전장, 차체, 소음기, 타이어, 변속기, 샷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냐? 내연기관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친환경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내연기관 차 위주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둘 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꼽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도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루즈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약간 가벼운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자동차 경량화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부품 수는 3분의 2 수준입니다. 근데 부품 수는 적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차 중에 G80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차 중량이 1,700kg입니다. 1,700kg인데 이게 이제 전동화된 모델 G80 같은 경우는 무려 480kg가 무겁기 때문에 자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연비도 줄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 성능도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량화를 해야 되는 게 필연적 요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결국엔 뭐냐면은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완성차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타겟을 맞춰야 되냐면은 현재 경량화 기술 같은 경우는요 설계를 맨 처음부터 최적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부품을 효율적인 부품을 쓰든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경량 소재입니다. 경량 소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속에서도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 특히나 이제 소재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차 지금까지 굉장히 수출량과 판매량,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차 모멘텀이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고 계속해서 매월마다 어떻게 보면 판매량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대표적인 기사죠. 비싼 차 제네시스 SUV 앞세워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월 1조 2천억씩 벌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차 위주로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여러분들 단순히 완성차 위주로 볼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 안에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요. 자동차 경량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경량화. 뭐 한주 라이트 메탈도 그렇고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한번 또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 경량화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좋죠. 저 좀 나중에 할게요. 먼저 하세요. 먼저. 왜요? 전 좀 약간 큰 틀의 질문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어서 좀 네. 디테일한 거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핵심을 딱 찌를게요. 저는 지금 댓글창에 자두님께서 복덩이님 자동차도 좀 실적 따라서 주가도 가야 될 듯요 이렇게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살짝 실적과 대비를 해봤을 때 지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좀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케바케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모비스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케바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벤더사가 있습니다. 1차층, 2차층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와 약간 그 외 소부장으로 나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국에 안 나오면은 회사한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급이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려던 질문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가시죠.
질문이 없나요? 아니요. 없게 사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올해 많이 나오면서 예. 오른 정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예.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좀 약간 이제 오른 만큼 약간의 차익 매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좀 약간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좀 있나요? 자동차 관련된 이슈는 없죠. 예, 항상 늘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큰 매일 이슈는 타니까요. 그렇죠. 택시도 매번 네. 돌아다니니까.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이제 재료라는 거는 우리가 콕 집을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속 매일마다 나오는 게 판매량 관련 뉴스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사 나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예, 그 다음에 저는 자동차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약간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평가되는 섹터입니다. 예, 지금 약간 우리가 한 번에 매수할 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는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 쪽에 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뭐 기술 다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잘 팔고 내연기관차도 워낙 잘 팔고 마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제네시스 때문에. 근데 왜 주가는 못 갈까? 어허. 왜 못 가는 거지? 어허. 이게 현대차 그룹주가 같이 가줘야 네네. 뭐 SL, 화신, 뭐 한주라이트 메탈,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주는데 네네. 위에서 뭐 빌빌대고 있으니까 아래서 얘는 네네. 못 가는 거잖아요. 네네. 뭐 화신 이런 거 많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지금 PER 몇 배인지 아세요? 8배예요. 8배. 네네. 네. 8배.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거 왜 못 가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신 내용 두 가지가 지금 정답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우려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는 특히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큰 무거운 코끼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 매크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안 좋은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는데 이 두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따라서 예. 저는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네. 아니,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 네. 막 더 심화된다. 뭐가 네.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뭐 네. 이러는데 네.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뭐 그거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상한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 하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네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없는 거 네. 찾아서 저도 한 거예요. 그럼요. 너무 네. 좋죠. 자, 알겠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채팅창에 뭐 별점 같은 거나. 별점은 그래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4개 반. 네 근데 개 그분은 반.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다 반도체 이야기 하고 있고 예전에 손절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손절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별점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뭐 요거는 저희의 생각이 주관이니까요. 주관. 자, 별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야, 3개 반. 3개 반. 네. 뭐 일단은 다음 주에 요 주가가 엄청나게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1개 반을 뺀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밑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이렇게 그래도 저점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개 반을 뺐습니다. 종목 보고 또 그런 것도 결정을 할 네, 수 종목이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1개 반 정도. 오케이. 3개 반 뭡니까? 저도 그냥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베이스로 3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고 이번 주에 자동차가 안 갔으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한 번쯤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해서 반 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 반은 굳이 다음 주에 자동차주로 가야 되나? 3개 반이면 뭐. 네. 알겠습니다. 저는 2개는 그냥 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오히려 호재인 거 아시죠?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아니, 자동차도 예. 못합니까? 그럼요. 주식이랑은 또 다른 건데 알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라뇨.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종목도 가는 놈 있고 안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탑픽 한번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경량화에 뛰어든 회사고요. 거기에다가 자극적인 소재가 묻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멘텀이 더해진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뒤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량화와 전기차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화장품도 이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화장품 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이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다음 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유난히 약간 올라오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하셔가지고. 하지만 화장품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요즘 이제 화장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마녀공장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화장품주가 상장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화장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대형주는 좀 좋진 않아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자, 작을수록 강하다. 올 들어 화장품주, 중소형주 강세. 화장품 중소형주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기타 등등. 지금 엄청나게 이번 주에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협회, 뭐 한중 양자회의 환영. 지금 식약처에서 중국에 좀 수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중국이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성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뭐 2%대라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형주는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섹터에서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실적을 뽑아냈기 때문에 전체 화장품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했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이 화장품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 오늘의 이 화장품주는 중소형 섹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에. 자, 첫 번째는요. 변화에 유리한 중소형 화장품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사실 지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의 의존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적자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소형주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순식간에 적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그래서 이건 아직도 약간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중에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 기업들 중에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지역으로의 선제적인 투자들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좀 아직도 계속 안 좋고 회복이 좀 더디더라도 지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시게 되는 거겠지만 인바운드 확장 수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분기가 지났죠.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15%가 늘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 전체 전망을 봤을 때는 중국인 입국객이 한 700% 이상,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한 외국인은 한 거의 3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쇼핑입니다. 그 쇼핑 안에서도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품목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확률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어떤 방한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 매 분기마다, 매 월마다 꾸준하게 한국인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화장품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조 이상의 화장품 시장의 경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죠. 같은 뭐 맥락인데 일단 마스크를 이제 의무가 해제가 완전히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뭐 립스틱을 뭐 파란색을 바르건 보라색을 바르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스크 의무가 착용이 해제가 됐고요.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색조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기타 화장품 다른 것들도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보통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 정도 고성장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한 7, 8년, 한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1분기 때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H&B에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도 많이 늘고 있고 주요 지점들이 있잖아요. 뭐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요 지역들에서 이 화장품 매장들의 이익 효율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들도 돈을 벌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그런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역시나 색조 화장입니다. 이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 일단은 뭐 K 콘텐츠가 워낙 또 코로나 이후에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 안에 또 K-팝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자, 엔데믹이 시작되기 전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이 색조 화장의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꺼져 있었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엔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잊고 있던 이런 색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컨텐츠들, 특히나 K-팝 가수들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고 트렌디한 이런 화장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주문도 실제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특히나 1분기 때 이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그게 OEM이든 ODM 회사건 아니면 브랜드건 대부분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이 급상승을 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미.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색조 화장품이 강했던 기업들, 해외에서 많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1분기 때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뭐 클리오라든지 IP밀레시C, 뭐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 등등등 타 섹터에서 아마 여러분들 1분기 때 최대 실적 나온 종목들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실적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이 화장품 섹터에는 많았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중소형주.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너무 좋습니다. 리오프닝 됐죠. 실제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많이 있죠. 그리고 K-뷰티의 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뭐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을 할 만한 어떤 지금 변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매크로적인 어떤 재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언제든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는 것을 뽑아내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때는 실적만큼 좋은 또 투자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타 섹터 대비했을 때도 충분히 가장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성장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 특히나 중소형주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변동성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색조 화장품 회사를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위험 요인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야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 마진이 기초 화장품 대비해서 마진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마케팅 비용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더 많이 제품을 팔기 위한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뭐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실적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진율이 색조가 좀 낮습니다. 기초화장품보다.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색조 화장품 잘 팔리고 있어서 일단 실적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기초 화장품 대비 마진율은 떨어질지언정 이게 잘 팔리면 그 브랜드도 알려지는 거고요. 거기에서 팔고 있는 기초 화장품도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 늘고 있는 이 아주 우호적인 환경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이 보통 보시면 이제 대형주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인데 아직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들도 대형주 중엔 아직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들을
기본적으로 주목을 하시고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 지금 가장 실적을 많이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주목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어도 이 수익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PBR이나 저PER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공략을 하시면 일단은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른 종목들은 그래도 항상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른 종목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날카롭게. 날카롭게. 네. 화장품 뭐 좋죠. 네, 화장품 좋은데 1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만큼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 시장을 좀 포커스를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 지금 잘 팔립니다. 1분기 때 엄청나게 매출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중소형주는 진짜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1분기 최대 실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좋고 이왕이면은 지금 국내도 상황은 좋아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 연말까지 더 시장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선제적으로 약간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 일본 요 세 군데를 진출한 기업들이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소형주 중에.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그런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근데 지금 보면 왜 웃으세요? 화장품은 또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잘 몰라요, 화장품. 왜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화장하시잖아요, 매니저님도 분장실에서. 저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화장품도 사면 안 서로 되겠네. 몰라요. 아니다. 서로 집에서 거의 말고 모르는 집에서. 사람입니다. 집에서? 네. 예. 아니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화장품주를 보시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 이슈 없는 종목들은 다 파란불이고 이슈가 맞습니다. 있어야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도 됩니까? 그 저평가라는 이야기 아니라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들 중에서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럼 오케이. 거기서 만약에 일본 매출이랑 미국 매출을 비교했을 네. 때 어느 쪽의 매출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돼요? 전체 매출 대비했을 때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두 개 합산해서 네. 이게 매출 비중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성장세. 네, 원래 전체 매출에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 색조들은 대부분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1분기에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대부분 이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보단 좋아요. 그래요? 아까 뭐 하셨죠? 자동차 했었지? 자동차보단 좋아요. 비슷비슷해요. 저도 봤어요. 네. 세 개 정도? 세 개 구현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는 질문 없어요. 왜 없냐? 왜 없냐?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이러고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제가 좋다고 하면. 좌절.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좋다 그러면 그거대로 나쁘고 좋다 그러면 저렇게 좌절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대를 매번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도 별점 1개, 2개 보면은 네. 그 순간은 진짜 조금 약간 짜릿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종목을 봤어요. 네. 저는 화장품 안에 색조는 나눠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형 화장품은 평균적으로 10% 20% 3개월 동안 떨어졌거든요. 네. 색조는 지금 주가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조정 조금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PER 막 70배 막 이런 것들이고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색조는 진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색조 쪽으로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군이잖아요. 아군인데 왜 네. 한숨을 쉬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별점 공개해 주시죠. 야, 아니 4개 왜 주셨어요? 저 분장실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분장실에서 지금 코엑스에서 뷰티 박람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알죠. 거기서 실제로 중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 분들도 왔대요. 러시아 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 산다고요? 네 진짜로 나라가 그래요? 너무 상황이 안 좋지만 오. 여기 왔는데 화장품을 사가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한국 제품들이 해외에서 러컬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색조 같은 경우 OEM, ODM 하는 기업들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만든 경험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 한국 화장품 아주 물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여기 별점 4개. 꽤 네. 높아요. 예, 뭐 다 같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감한 내용인데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향될 리포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연하게 변화를 했기,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실적을 선방했기 때문에 저 2분기까지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개 반 드린 게 색조 화장품 제가 주가를 다 봤어요. 뭐 잉그루드레, 뭐 아이스 패밀리, 클리오 뭐 이렇게 다 봤는데 다 너무 좋더라고요. 추세도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반개는 이제 중국 이슈가 아무래도 리오픈이랑 같이 엮여 있을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중국 이슈가 다음 주에 또 안 좋은 얘기 나온다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반개 뺐습니다. 괜찮죠? 최근에 중국 이슈 나왔을 때 색조는 같습니다. 그럼 반개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요.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토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토픽 힌트는 역시나 색조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자, 색조 화장품 관련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자,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헬프 섹터는 화장품,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유 매니저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분야에 모멘텀 있고 경량화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보면요, 100%다 지금 이제 플라스틱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산하냐면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쪽, 구동계 쪽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자동차 추세가요, 계속해서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흡기 매니폴드도 약간 금속 재질이었는데 지금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 개에서 4만 개까지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지금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봉쇄도 있었고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잠깐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경기가 리오프닝 되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혜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소재입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완성차 계열사들과 함께 전기차 전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한 내용 중에 뭐냐면은 배터리 언더커버도 개발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연구 진행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은 경량화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모멘텀도 더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종가가요, 9,880원인데요. 매수가는 9,880원부터 9,710원,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9,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차트 봐주시면 요 차트가 지금 괜찮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밀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괜찮은 건지. 약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2달 동안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의 차트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고점에 있는 차트, 저는 약간 저항선 부근에 있는 차트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금 추세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은 강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는 차트인데요. 약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비중을 베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적으로는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좋죠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목표가 도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조 화장품으로 간다고 하면 이 종목이 제일 잘 나가요? 지금도 잘 나갑니다. 와, 어떤 종목입니까?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자, 오늘까지도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직 추세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 화려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레알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티로더 이런 등등 명품 브랜드들도 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OEM 전문 기업이라 보니까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한테.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10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배까지 실적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색조 화장품 시장 수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색조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1분기 때도 성장이 실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색조 화장품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리는 시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를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H&B에서 팔고 있는 색조 화장품들 중에 가장 위에 링크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이 C&C 인터내셔널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분기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업황이 워낙 좋고 색조 화장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45,700원부터 46,650원 정도 밴드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한 10%에서 11% 정도 목표가를 잡았는데 5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화면에 보이시는 구간 4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5월에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보호예수가 지난주에 풀렸다. 근데 보호예수 풀릴 때도 뭐 이런 애 저런 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투자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묶여 있다가 팔 수 있는 시즌이 딱 온 거예요.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그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엄청난 수익 권이겠지만 이 회사를 내가 더 갖고 있으면 더 수익이 날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업황이 좋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추세도 좋았기 때문에 더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최고점을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더 전문 투자자들이잖아요. 예. 그들도 좋게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C&C에 한 표. 감사합니다. 이쪽도 너무 좋은데, 좋은데 조금 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랑 2차 전지 다른 질문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밴드 통해서 이 두 분한테 여쭤보시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이버 밴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별점이 뭐 2개, 1개 이런데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아니죠. 예, 이런 해명을 저도 할 수 있는 시간 네이버 밴드에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송률 매니저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별점을 또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는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C&C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또 매경 증권 아카데미 시즌 3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관련해서 증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들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C&C가 에코플라스틱이 아니죠. 코오롱 플라스틱한테 지면은 다음 주에 색조하고 벌칙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습니까? 립스틱만 바르고 있습니다. 립스틱만.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네이버 밴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해줘 다음 주 별점 정리하고 섹터 레드앤블루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섹터들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계석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3점에 가까운 12.5점을 받았고요. 화장품 관련 중소형주들의 고공행진에 주목했는데요.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색조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K-팝과 K 콘텐츠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낙수 효과도 기대
발대했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고객사의 라인업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송유일 매니저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9점을 받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한 점을 토대로 성장성을 봤다고 합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경량화와 전기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제시했습니다. 동사의 구조적 성장과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제조업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고요. 동사는 전기차 전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